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는요 고위검정고시 국어 과목을 담당하게 된 강혜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자, 분명히 제가 제 이름을 강혜진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는요 깡쌤이 쏘는 통 큰 국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져 있지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깡쌤이 바로 접니다. 뭐 여러분들에게는 뭐 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어를 담당하는 뭐 강사, 국어를 담당하는 선생님 이라는 뭐 그 호칭이 더 중요하시겠지만 뭐 그것도 사실은 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줄여서 깡쌤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고 들으시려는 이 강좌 이름을 제가 깡통 국어라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뭐 아무것도 들은 거 없어서 딸랑딸랑 거리는 빈 깡통이 아니라 아주 국어 지시로 꽉꽉 국어와 관련된 온갖 지시로 꽉꽉 채워져 있는 깡통이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열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국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죠? 자, 깡쌤이 쏘는 통 큰 국어.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궁금하신 건 깡쌤이 누구야? 깡통 국어가 무슨 뜻이야?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려고 하는 시험이 과연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마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뭐 이런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사실 진짜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요. 진짜 본격적으로 수업을 열심히 듣고 문제 풀고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앞으로 여러분이 듣게 될 일깡통 국어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신 점은 여러분이 보시려고 하는 시험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 우리 국어는요. 문학 뭐니 해도 국어에는 당연히 문학작품이 나오는 거 아니야? 문학작품을 배우는 과목이 국어 아니야? 라고 해서 뭐 거의 국어는 문학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과 과정도 문학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려고 하는 시험에서도 매번 빼놓지 않고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문학과 관련된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학에는요, 시, 소설, 수필, 희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와 소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 시 관련 문제, 소설 관련 문제는 거의 빼놓지 않고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특히 시 공부하실 때, 소설 공부하실 때 아주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문학이지요. 우리가 문학이 아닌 글을 비문학이라고 하는데, 자, 비문학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글의 종류가 설명문과 논설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문, 논설문도 빼놓지 않고 나오는 갈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둘은 뭐 거의 그 나오는 비중이 사이가 좋거든요.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설명문, 논설문 이제 이런 글들은 문학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주제라거나 글쓴이의 의도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기타라고 나와 있는데 연주하는 기타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우리가 설명문, 논설문만 비문학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실용문이라고 해서요. 안내문이나 기사문이나 광고문 이제 이런 글의 갈래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설명문, 논설문 외에 그러한 글의 갈래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국어 지식 여기에는 문법이 있고 비문법이 있습니다. 우선 비문법에 해당하는 것은 뭐 쓰기나 말하기, 듣기와 관련된 이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은 아니지만 간혹가다 말하기, 듣기, 쓰기 관련된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곤 하니까 그 각각의 특성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법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요. 언어의 특성부터 품사, 문장 성분, 심지어 남북한 언어의 특성까지
그래서 문법 관련된 문제가 매번 빼놓지 않고 좀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법은 지식, 모르면 못 풉니다. 그래서 문법 내용 설명해 드릴 때에는 나와 있는 내용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암기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그 공부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본에 충실하자. 사실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시는 고익검정고시 내용이 그 중학교 과정이잖아요. 중학교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등학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내용들로 교과 과정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험도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해봤고요. 자, 공법 두 번째는요. 기출문제 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막연히 공부하시다 보면 지금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막막하거나 불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예전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공부 정도 이걸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공부법. 뭘까요? 내용은 없고요. 웬 여자가 이렇게 뭔가를 가리키고 있고 책을 들고 있고 뭘까요? 좀 닮지 않았나요? 자, 바로 세 번째 공부법은 접니다. 깡통국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선택하신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기회만 되신다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이제 들어주신다면 가장 확실한 국어 공부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게 될 강좌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는 그 날까지 깡통 국어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